광물은 일단 광물의 정의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 이제 일단 광물의 정의 EBS 교재에서는 암석을 이루는 무기물의 고체로 광물마다 고유의 화학 조성 그리고 결정 구조가 있어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이 먼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광물의 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서술적인 면이 있고요. 광물의 정의는 천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도 중요한 단서고 화학 조성이 일정해야 되고 결정 구조도 일정해야 되고 반드시 고체 상태로 발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무기물의 고체로 유기물은 아니라는 뜻이죠. 광물마다 고유의 화학 조성이 그러니까 비교적 일정한 편이어야 하고 결정 구조가 고유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암석을 이루는 대표적인 조암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광물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장석, 석영 이런 것들이 가장 대부분의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입니다.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돼요. 여러 가지 광물이 하나의 암석을 이루는데 이제 결정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정질, 비결정질 이런 것들은 암석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광물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미경으로 암석을 봤을 때 이제 이게 암석의 어떤 한 부분이라면 이 하나의 광물이 결정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질, 비결정질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결정질은 원자나 이온의 배열 상태가 규칙적인 물질이다. 석영, 장석 같이 대부분의 광물들이 이에 해당하고 비결정질 광물은 배열 상태가 불규칙적인 단백석, 흑요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런 애들은 깨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질 광물이 모두 쪼개짐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쪼개짐도 나타나고 깨짐도 나타납니다. 자, 광물의 결정형과 결정 형태. 광물의 어떤 독특한 외부 형태를 결정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요 A 같은 아이. 이게 몇 각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 모양을 가지고 있죠. 결정면의 배열에 따라서 나타나는 광물의 여러 가지 모양을 결정 형태라고 하는데 결정면의 배열에 따라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결정면이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자기 결정 모양을 잘 맞춰서 배열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기 얘처럼 결정 모양이 잘 가다가 오이쿠 하고 다른 애들한테 눌려서 없어졌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점점점점 얘처럼 결정 모양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느냐. 자, 자형은 고유한 결정면을 가진 형태고 고온에서 정출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그 마그마가 아직 액체 상태일 때 제일 먼저 정출되기 때문에 자기 모양을 형성하는 데 방해되는 주변 결정들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먼저 생성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얘네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은 얘네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고온 정출, 저온 정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물의 내부 구조는 광물의 X선을 투과를 시켰을 때 규칙적으로 배열된 전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전무늬는 광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라우의 전무늬 또는 라우의 반점이라고 합니다. 광물 내부의 원자나 이온의 배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광물의 물리적 성질은 이제 화학적 성질 아니고 물리적 성질인데요. 색, 좋은색, 쪼개짐과 깨짐, 굵기, 광택, 비중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하나 내라고 한다면 이걸 내겠죠. 쪼개짐과 깨짐. 왜냐하면 쪼개짐과 깨짐은 결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서 규칙성을 가지고 깨지면 쪼개짐이고 불규칙하게 부서지면 그냥 깨짐이라고 하는데 결합력이 약한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특성이므로 그 원자 내부의 화학 결합 상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 좋은 색, 붓기, 광택, 비중 이런 것들은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 문제 내기엔 얘가 좋아요. 쪼개짐과 깨짐 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자, 석영, 장석 등과 같이 원자나 이온의 배열 상태가 규칙적이면 결정질 흑요석 등과 같이 원자나 이온의 배열 상태가 불규칙적이면 비결정질 이라고 합니다. 광물의 독특한 외부 형태를 결정이라고 하고요. 라우의 전문의는 광물의 X선을 투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문의이다. 광물에 충격을 가했을 때 석영은 깨짐이 나타나고 흑운모는 쪼개짐이 나타나요. 자, 근데 여기서 석영은 결정질 광물이었어. 그죠? 석영은 결정질 광물인데 쪼개짐도 나타나고 깨짐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결정질 광물은.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결정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쪼개짐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석영같이 깨짐이 나타나는 애도 있다.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광물의 분류에서 이제 규산형 광물은 한 개의 규소와 4개의 산소가 SiO4 삼연체를 이루는 이것을 기본 단위로 하게 되는데 SiO4 삼연체가 다른 이온과 결합해서 이루어진 광물입니다. 이제 여기서 SiO4 삼연체의 공유 산소 수는 여기서 말하는 공유 산소는 이제 요 삼연체가 다른 삼연체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을 텐데 그러면 요 산소가 공유를 하게 돼요. 여기 이제 가운데 S 있고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산소 수는 저온에서 정출될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하나의 삼연체가 점점 더 이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결합이 될수록 이제 더 많은 사슬을 그러니까 사슬이라기보다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Fe나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광물,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색깔도 어둡다는 특징이 있고요. 어둡고 밀도가 크지. 무거운 원자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규소, 나트륨, 칼륨이 많이 함유된 광물은 이런 애들 장석, 석영 이런 애들은 색이 밝고 밀도가 작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독립형 구조는 SiO4 삼연체가 혼자 떨어져서 다니는 애, 단사슬 구조는 한 줄을 만들어서 있는 애, 복사슬 구조는 이중사슬을 가지고 있는 애, 환상 구조는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있어요. 판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 그리고 망상 구조는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 애. 여기서 이제 독립형 구조는 규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1대4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1대4의 비율이 망상 구조로 가면 1대2로 변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계속 비율이 작아져. 아니지, 비율이 커진다고 해야지. 단사슬 구조는 Si 하나에 산소가 3개. 왜냐면 여기서 2개를 따졌을 때 하나 뭐라 그럴까? 이거 다 세보면 되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1대3, 4대11, 2대5, 1대2 이건 다 외우면 됩니다. 외워요 우리. 굳이 이거 일일이 세가면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EBS 거기 그 누구냐 지투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
비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광물 얘네들을 제외한 원소 광물, 이건 이제 오로지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광물, 금속 같은 거겠죠. 산화 광물, 얘는 이제 산소 이온이 금속 같은 거랑 결합한 애들. 황화 광물은 황화 이온이 다른 금속 같은 거랑 결합한 광물. 탄산염은 CO3 E- 걔가 결합한 애. 이런 애들을 이제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알아놓으면 되는데요. 원소 광물은 이제 금강석, 이건 이제 얘죠. 얘래 미쳤나봐. 금강석은 탄소가 이런 식으로 망상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애. 그리고 흑연, 얘도 탄소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판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 그리고 금은 금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 황화광물, 황철석, 산화광물, 자철석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인 것들을 외우면 되고, 굳이 하나를 따진다면 할로젠 광물, 암염이 자주 나오고 얘 자주 나오고. 원소 광물은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고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산출되는 광물로서 금, 은, 구리, 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화 광물은 자철석, 적철석, 강옥 등과 같이, 그러니까 자철석과 적철석은 이제 다 어떤 얘네들의 뭐라 그러지? 산화수에 따라서 이제 산소가 몇 개랑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산소가 금속 원소랑 같이 결합된 화합물이고, 탄산염 광물은 CO3 E-를 포함해서 방해석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염산 반응을 합니다. 감람석은 독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독립사면체라고 해도 되고요. 쪼개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사면체라서 그냥 얘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하고 어디는 뭐 강하게 결합하고 어디는 약하게 결합하고 이런 게 없죠. 그냥 혼자 돌아다니니까. 흑운모는 판상 구조를 가지고 판형의 쪼개짐이 생깁니다. 금과 금강석은 원소 광물이고, 방해석은 탄산염 광물입니다. 탄산염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 나중에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탄산염 광물이 이제 방해석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돌로마이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두 개 구분할 때 이제 염산 반응을 한다, 염산 반응을 안 한다, 이걸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현광현미경. 자, 투명 광물과 불투명 광물은 이제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보통은 대부분의 규산염 광물은 투명하고 대부분이라 거의 모든 금속 광물은 불투명합니다. 복굴절,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빛이 투명 광물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투명이니까 빛이 통과하겠지.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선으로 나뉘어서 굴절한다. 어떤 빛이 원자들 사이를 이제 쭉 통과할 때 방향에 따라서 빛이 여기는 빛의 통과 속도가 일정한 광물과 빛의 통과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광물, 뭐라 그럴까? 근데 사실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 굴절률이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굴절, 빛이 투명 광물을 통과할 때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두 개의 광선으로 나뉘어서 굴절하는 현상이다. 빛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굴절되기 때문에 광물 아래의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그치? 광학적 등방체는 광물 내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빛의 통과 속도가 일정한 광물로 단굴절을 일으킨다. 빛의 통과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기보다는 방향에 따라서 굴절률 같은 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단골절을 일으킨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석류석, 금강석이 있고 암염, 형석 이런 예도 추가해서 알아놓으면 되고, 광학적 이방체는 광물대에서 방향에 따라서 빛의 통과 속도가 달라져서 굴절률의 차이가 생기는 광물로 복굴절을 일으킨다. 이것은 이제 많은 광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빛이 이제 이것을 이 원리를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사실 편광현미경은 박편 이제 재물대 위에 박편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개방 니콜이, 그러니까 이제 니콜이 하나 여기 있고, 그러니까 상부 편광판에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부 편광판에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광판 두 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얘네들이 둘 다 닫혀 있으면 빛은 이렇게 된 편광판을 하나 지나고 이렇게 된 편광판을 하나 지나면서 완전히 차단돼서 검은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이 상태를 직교 니콜이라고 하고, 개방 니콜은 이 중에서 상부 편광판, 이제 이 중에서 상부 편광판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밑에서 요거 하나만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빛이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개방 니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의 투명한, 그냥 오픈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이에 광물 박편을 올려두게 되면 이 광물 박편에 의해서 빛이 진동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직교니콜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직교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야 하지만 중간에 이 광물 박편에 의해서 빛의 진동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직교니콜에서 원래 안 보여야 정상인데 광물 박편을 넣었을 때 뭔가 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놓은 박편이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인데, 통과시키면서 빛의 진동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색성은 개방 니콜 상태에서 유색의 광학적 이방체, 광물의 박편을 재물대 위에 놓고 회전시켰을 때 광물의 색과 밝기가 일정한 범위에서 변하는 현상이다. 광학적 등방체는 이런 다색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등방체 광물은 개방 니콜에서 투명하게 보이지만 다색성 같은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방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보통 흑운모가 잘 예시로 나와요. 방향에 따라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 광물 고유의 색깔로 봐도 무방하고, 간섭색은 직교니콜에서 광학적 이방체, 여기도 이방체야. 이방체 광물의 박편을 재물대 위에 놓았을 때 관찰되는 색깔로, 이것은 굉장히 무지개 색깔처럼 화려한 색깔이 나타나는데, 복굴절된 빛의 간섭에 의해서 생기는 그 비누방울 같이 무지개 오색 찬란한 무늬가 생겨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방체 같은 경우는, 등방체는 직교니콜에서 소광 상태예요. 항상. 따라서 간섭색 같은 것도 나타날 리가 없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박편 상태에서 빛이 투과하는 광물은 저녁약을 안 먹었나 봐. 이따 먹을게. 네. 네. 빛이 투과하는 광물은 투명. 투과하지 못하는 광물은 불투명. 광학적 등방체는 단굴절.
이방체는 복굴절. 상부 편광판을 뺀 걸 개방 니콜, 넣은 걸 직교 니콜. 금속 광물은 불투명 광물로 편광현미경에서 관찰할 수 없다. 자, 소광현상은 직교니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광학적 이방체 광물의 박편을 재물대 위에 놓고 회전을 시키면 간섭색이 변해요. 간섭색이. 어느 각도에서는 빛이 아예 통과하지 않는 소광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직교니콜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원래 박편을 사이에 두면은 살짝 틀어진 방향으로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광물에 의한 빛도 이 직교니콜에서 막혀있는 어떤 이 진동 방향하고 일치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렇게 일치할 때, 이렇게 일치할 때, 이렇게 일치할 때, 이렇게 일치할 때 4번 소광이 일어납니다. 광학적 등방체는 직교니콜에서 관찰하면 완전 소광이에요. 항상 소광, 언제나 시꺼매. 광학적 등방체, 예를 들어서 석류석 같은 거. 암석의 조직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다색성은 개방 니콜에서 유색의 광학적 이방체 광물의 박편을 재물대 위에 두고 회전시킬 때 광물의 색과 밝기가 일정한 범위에서 변하는 현상이다. 그냥 되게 얌전하게 이렇게 살짝 노란색이었다가 갈색이 됐다가 다시 노란색이었다가 갈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대체로 흑운모에서 잘 관찰이 되고요. 간섭색은 직교니콜에서 관찰되는 색으로 복굴절된 빛의 간섭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오색찬란, 휘황찬란, 송천연색이 나타납니다. 직교니콜에서 광학적 이방체 광물을 회전시킬 때 소광은 90도마다 나타납니다. 음속의 조직과 분류는 다음번에 뿅